안녕하세요. 왕노무사입니다. 오늘은 부당해고 금전보상 명령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5년 3월 대법원 판결이 노동자들에게 유리하게 나온 것이 있어서 앞으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할 때 금전보상 명령제도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는 노동자가 해고를 당하고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면 복직명령을 내리는 회사가 많았어요. 이걸 대응하는 것이 좀 까다로운 편이었고요. 그러나 이제는 문제가 없다는 거, 지금부터 부당해고 금전보상을 위해 해야 하는 것들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려면, 금전보상 명령 신청을 하려면 해고당한 것이 확실해야 합니다.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했는데 바로 복직명령을 했다? 이게 어떤 의미이냐면 사용자한테 매우 불리한 사건이라는 의미입니다. 사용자도 내가 이길만 한데 라고 생각하면 복직명령 안 하죠. 판정받아보고 싶겠죠. 복직명령을 한다는 건 복직은 시키더라도 지금 사건이 너무 불리하니까 해고 기간 동안 임금을 좀 싸게 막아보자, 이런 의미입니다. 보통은 구두해고 사건이죠. 해고 통지서를 받지 않은 구두해고 사건. 그런데 이게 또 노동자들에게 그렇게 승률이 높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해고에 대한 증거가 확실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권고사직인지 해고인지 약간 비벼지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세 가지 중에 하나는 꼭 확보하고 퇴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고 통지서를 받으면 어차피 끝났어요. 그 해고된 것이 맞으니까 사직서 안 쓰고 해고일까지 출근하고 퇴사하면 됩니다. 해고 통지서를 주지 않으면 해고일과 해고라는 단어가 들어간 녹음 또는 문자, 카톡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확보가 되었으면 해고일까지 사직서 안 쓰고 근무하고 퇴사하면 됩니다. 해고 통지서도 안 주고 나가라고 하면서 해고는 아니라고 우기고, 이런 경우도 참 많습니다. 사유는 정말 여러 가지예요. 그냥 계약 만료다라고 우기는 사장님들도 있고, 네가 잘못했으니까 이건 해고 아니다 이렇게 우기는 사장님들도 있고요. 이럴 때는 계속 입씨름할 필요는 없어요. 해고지 않냐? 해고 아니다. 해고지 않냐? 해고 아니다. 이럴 필요 없고, 그럼 사장님 내가 언제까지 근무하라는 거냐? 날짜를 말하면 나는 그 날짜 이후에도 계속 근무하고 싶다. 안 되는 거냐? 했을 때 안 된다라고 하면 그걸로 끝내면 됩니다. 계속 근무 의사를 밝히고 거절당하는 내용이 있으면 돼요. 그렇게 녹음이나 카톡 문자 확보하고 지정했던 그 날짜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됩니다. 사직서는 안 써야겠죠? 이렇게 증거가 확보되었으면 부당해고 구제 신청, 금전보상 명령 신청 하면 되는데 언제 할까요? 내가 복직을 원하는 게 아니라면 다른 회사 가고 싶고 여기에서는 그냥 보상만 받고 싶다. 그러면 2달에서 2달 반 정도 뒤에 구제 신청해도 됩니다. 부당해고 구제 신청은 3개월 이내에 해야 해요. 해고되고 3개월 지나면은 이제 소송해야 되고 좀 많이 복잡해집니다. 3개월 이내에 해야 되는데 너무 꽉 채우려다 보면은 또 놓칠 수도 있으니까 2달에서 2달 반. 그럼 2개월 뒤에 구제 신청을 했다고 치죠. 그럼 2달 쉬었다가 구제 신청하고 구제 신청 넣으면 또 2달 걸려요. 결과 나오는 데까지. 그럼 총 4개월이 걸리죠.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4개월분 월급 받고 원하면 복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2개월 뒤에 내가 구제 신청 넣었는데 사용자가 복직 명령을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과거에는 복직명령의 진정성이 있는지를 중요하게 따졌습니다. 진정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여러 사정을 보고 판단을 하는데요.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주면서 복직하라고 했냐, 2개월 쌓인 그 월급은 지급하면서 복직하라고 했냐, 이걸 중요하게 봤어요. 과거에는 2개월분 월급을 주면서 복직명령을 하면 나는 이거 진정성 없는 것 같아 라고 복직 거부하고 쭉 진행하더라도 구제 이익이 없다라고 해서 노동자들이 지는 결과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럼 2개월만 받고 추가적인 보상은 어려웠던 거죠. 그런데 25년 3월 노동자들에게 유리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노동자가 해고가 되었고요.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넣었는데 사용자가 많이 불리하다 생각했겠죠. 바로 복직명령을 했습니다. 이에 노동자는 금전보상 명령 신청으로 진행을 했고요.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패턴대로 흘러가죠. 이후에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부당해고 구제 신청 인정,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기각, 그래서 행정소송까지 갔는데 대법원에서는 결국 부당해고 인정되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향후 부당해고 구제 신청 사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는데 크게 3가지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 금전보상명령은 원직 복직을 원하지 않는 근로자를 위한 제도이고 복직명령을 했다고 해도 금전보상을 받을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2번째, 복직명령 시점도 괜찮다. 금전보상 신청 후에 복직명령을 했는지 시점에 관계없이 금전보상이 가능하다. 3번째, 복직명령의 진정성도 괜찮다. 복직명령의 진정성이 있든 없든 관계없이 금전보상명령 신청은 유효하다. 따라서 이제 사용자가 복직명령을 하더라도
그동안 쌓인 임금을 지급하면서 복직명령을 하더라도 여전히 사건을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금전보상명령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할까요?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할 때 신청 취지를 원직복직 플러스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지급 이렇게 넣었다고 하더라도 신문회의 개최일을 통보받기 전까지는 신청 취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개최일을 통보받았다라고 해서 무조건 변경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굳이 시기를 놓칠 필요는 없겠죠. 그러나 금전보상명령 신청의 단점도 있습니다. 금전보상으로 진행하게 되면 사용자가 재심을 신청해서 재심까지 진행이 되더라도 보상액은 초심 판정일까지만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복직명령을 하지 않는 이상 신청 취지는 그냥 원직복직으로 두는 게 낫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원직복직으로 신청 취지를 넣어서 부당해고가 인정이 되었을 때는 사용자가 재심을 신청하기가 좀 고민이 됩니다. 재심까지 가서 지면 해고 기간이 너무 많아져요. 그걸 다 보상해줘야 되기 때문에 재심 신청할 때 좀 압박이 된다라는 거죠. 그럼 신청 취지를 원직 복직 그대로 뒀는데 나중에 부당해고 인정되면 복직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신청 취지를 원직 복직 플러스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지급 이렇게 넣는다고 하더라도 부당해고 인정되면 돈만 받고 복직 안 하는 거 가능합니다. 따라서 금전보상명령 신청은 사용자가 복직명령을 내리려고 할 때 그때 활용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부당해고 구제 신청 관련 상담이 필요하면 아래 번호로 연락을 주세요. 제가 전화는 잘 받지 않아서 문자 보내주시면 상담 절차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